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사실이라면 한국 축구 역사상 최악의 감독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3 카타르 아시안컵 4강 탈락 후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대표팀 감독이 영국 대중지 더선과 전문가 컬럼 계약을 최근에 맺었는데요. 이 더선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 하루 전날 있었던 충돌의 내막을 최초로 독점 보도했고,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해서 논란이 됐던 바로 그 매체입니다. 한국 기자들과 취재진도 몰랐던 내부 상황을 영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게 된 것인지 의문점이 컸었고, 이 정보를 유출한 범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도 컸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 반년여 만에 이 영국 대중지 더선과 계약을 맺으면서 유출의 범인, 장본인이 클린스만 감독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준TV가 체크한 당시 상황, 독점 정보까지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무능하지만 사람은 좋다던 세간의 평가도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손흥민 선수가 또 그토록 예의 바르고 떠나는 감독마다 작별 인사를 해왔던 그 손흥민 선수가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될 때는 어떠한 작별 메시지도 남기지 않은 이유를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시안컵 기간 중에 있었던 한국 대표팀 내의 충격적인 불화설, 바로 영국 더선이 핑퐁 딩동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제목과 함께 익스클루시브, 독점 정보라고 소개했던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졌고, 빠르게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인정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면서 파문이 커졌죠. 그로 인해 대표팀에 대한 시선,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 대한 이미지 등이 굉장히 크게 훼손됐고, 한국 대표팀의 아시안컵 우승 실패가 경기력이나 감독의 문제가 아닌 선수들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물타기가 됐고, 무엇보다 클린스만 감독을 회장 직권에 가까운 그런 일방적인 방식으로 선임했던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다른 쪽으로 쏠리게 됐었는데요. 이 보도를 인정한 것도 협회의 스탠스 역시 논란이었지만, 어떻게 이 정보가 나가느냐에 대해서도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더선과 전문가 계약을 맺은 것을 통해서 이거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내밀한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이 클린스만 감독이 아니었겠느냐라는 국내 언론의 보도와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보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에 나온 보도로 결승전 일정이 끝난 이후에 나온 보도이긴 한데, 다만 시기적으로 보면은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이 유력해졌던 그 시점에 이 보도가 나왔었던 것이죠. 당시 보도 내용에서는 토트넘의 스타 손흥민 선수가 한국의 충격적인 아시안컵 탈락 전날 팀 동료와 탁구 시비로 손가락 탈구 부상을 입었다.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에서 패배한 한국의 경기력도 충격적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경기력 부진,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에 테이핑을 하고 이제 고정을 한 채 경기에 출전했던 이유가 다른 훈련 중의 부상이나 경기 중의 부상이 아닌 팀 동료와의 다툼 때문이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나왔고요. 이 보도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탈락 직전에 팀 동료와 몸싸움을 벌이다 손가락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 상황은 요르단과의 준결승전을 하루 앞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다툼이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스포츠가 직접 독점으로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일부 한국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이 탁구를 즐기기 위해 저녁을 빨리 먹고 일어선 것으로 파악을 했다. 하지만 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팀 결속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식사 자리를 일찍 떠난 선수들에게 불만을 드러냈고, 이 손흥민 선수가 문제를 삼은 젊은 선수 중에 파리 생제르맹의 에이스인 이강인도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토트넘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는 손가락이 탈골되는 부상을 입었다며 한 소식통이 이제 선스포츠에 전했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몇몇 젊은 선수들은 매우 빨리 식사를 하고 탁구를 치기 위해 떠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들에게 돌아와서 앉으라고 요청했지만 무례한 말이 손흥민 선수에게 돌아왔습니다. 몇 초 만에 선수들이 식사 공간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선수들은 서로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코멘트를 근거로 기사를 쓴 건데, 이건 마치 그 현장에서 직접 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밀하고 아주 자세하고요. 무엇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호텔 관계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코칭 스태프, 선수들, 대표팀 스태프인데, 영국 언론에 굳이 이야기를 흘린다? 어떤 의도가 있다면, 사실 한국인이 이 정보를 흘렸다면 한국 언론에도 본인의 의도를 담아서 충분히 흘릴 수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공격하고 어떤 쪽으로 여론을 몰이하기 위해서 충분히 그런 의도가 실제로 많은 업계에서 축구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영국에다가 알렸다는
이것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회적으로 그런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돌려치기를 위해서 영국 언론에게 흘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코멘트가 시사하는 바가 범인이 클린스만 감독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요인들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손흥민 선수는 모두를 진정시키려다가 손가락을 심하게 다쳤다라고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대표팀이 요르단과의 경기에 패배하면서 탈락을 했다.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 우선 대한축구협회가 너무나 빠르게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영국 시간으로는 2월 13일에 보도가 나왔고 한국 시간으로는 2월 14일 새벽 오전에 이 소식이 알려졌고요. 그러면서 한국의 기자들이 대한축구협회에 이 기사를 보고 문의했어요. 너무나 세밀하게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대한축구협회의 공식 입장을 문의했는데 지금 보시면 스포츠 경향의 베테랑 기자인 김세훈 기자의 보도 시간이 2월 14일 오전 8시 58분입니다. 기사가 이 시간에 송고가 됐다는 것은 취재와 기사 작성이 아무리 늦어도 8시경에 이뤄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대에 사실 전화를 협회 직원이 안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받아서 얘기를 해줬다, 인정을 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회 안에서 클린스만 감독과 또 협회 고위층에서 이 상황을 알리고 또 뭔가 문제를 만들어도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함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왜냐? 이거 사실 아니다, 사실 무근이다, 내지는 노코멘트라고 할 수도 있던 것인데 축구협회 관계자가 이걸 그대로 바로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요. 조금 더 알아보겠다, 상황을 파악하고 회신 주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너무나 빨리 알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수많은 매체에서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4개월여 만에 영국의 더선지가 오는 여름에 열리는 유로 2024 대회의 전문적인 식견 분석을 제공할 축구인 출신 컬럼진을 공개했는데요.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또 잉글랜드 축구의 명장인 해리 레드넵, 아스널에서 활약했던 잭 윌셔, 웨일스 출신이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출신 고드 스트라칸, 그리고 개최국인 독일 축구의 레전드인 위르겐 클린스만인데요. 규모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정도 인물들이 전문가 패널로 활약을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수를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클린스만 감독이 토트넘의 레전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영국 언론과의 접점도 많고 영어도 잘하고 독일 축구의 사정도 잘 아는 인물이니까 이 전문가로 선임하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한국 대표팀 감독직 사임 4개월여 만에,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팀 운영 과정 속에 좀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질을 촉발했던 그 사건을 최초 단독 보도한 그 매체에 전문가 계약을 맺는 것은 분명히 의심의 시선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환하게 웃으면서 계약을 맺었다. 이것은 클린스만 감독이 별 생각 없이 행동했을 수도 있지만 둘 사이에, 매체와 클린스만 감독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의심스러운 부분은 이미 클린스만 감독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많이 알려졌으니 얘기하고 싶지 않다,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입을 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강인 선수가 영국 런던까지 찾아가서 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고, 손흥민 선수도 앞으로 대표팀의 융합과 또 앞으로의 그 문제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받아주고 이강인 선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도 했고, 최근 대표팀 소집 3월에도 그랬고 6월에도 그렇고 서로 장난도 치려고 하고, 특히 손흥민 선수가 나서서 어려워하고 있던 이강인 선수를 다독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꾸만 이 얘기를 재생산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누구에게 좋습니까? 전혀 이 선수들에게, 본인이 함께했던 선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잊을만 하면 꺼내고 잊을만 하면 꺼내니까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계속 괴롭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바로 클린스만 감독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이었어요. 오스트리아 방송 세르부스 TV에 출연했던 클린스만 감독은 당시의 상황을 또 한 번 직접 소개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 내용을 보시면 파리에서 뛰는 젊은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기도 한 고참 선수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 그걸 마음에 담아둔 나머지 둘이 싸움을 벌였다. 젊은 선수가 손흥민의 손가락을 탈골시켰다. 몇 명이 개입해서 말렸다. 이튿날 나는 대화를 나눴지만 모두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그 순간 더 이상 우리가 함께가 아니라고 느꼈다. 이 얘기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과 일이 우리의 팀 케미와 조직력을 깨트렸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경질당한 것은 한국 문화에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다. 선수들은 다음 대회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독, 코치가 책임을 져야 하는 차례였다. 2년 동안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단어를 읽을 수 있었는데 선수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다만 한국 문화에서는 틀렸다고 하더라도 나이 많은 쪽이 항상 옳다는 것을 배웠다. 즉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틀렸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인 주장의 말이 맞다라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들었던 이강인 선수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몰리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에게도 조금 이제 불명예가 될 수 있는 언급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아시안컵 4강이 지난 15년 동안 한국의 최대 성과였다고 말을 했는데 전형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팩트를 왜곡하고 날조하는 발언입니다. 무엇보다 2015년에 슈틸리케 감독이 아시안컵 준우승을 이뤘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여기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했다고 하는데 감독의 역할은 뭡니까? 특히 본인이 전술가가 아닌 감독이라면 팀 운영과 팀 전체를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그 부분 역시 자신의 리더십에서 평가받아야 할 요소인데 이 문제가 터진 것은 난 책임이 없다. 나는 책임을 지게 억지로 난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얘기를 하면은 한국 축구계, 한국 사람들 일처리 방식만 선수들만 이상한 꼴을 만든 거거든요. 이러한 방식은 한국 대표팀에서 일했고 한국 대표팀의 리더였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이 발언 내용을 보시면 덧선에 나온 그 소식통의 그 메시지와 매우 유사합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최근에 앨런 시어러가 디 애슬레틱의 컬럼리스트로서 또 한 번 이 클린스만 감독과 다양한 주제를 두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대표팀 감독을 이끌었던 시절과 또 한국 대표팀에서의 시절과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의 충돌 사건을 언급하게 됩니다.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서 백룸 스태프에게 이 일이 터졌을 때 얘들아 끝났어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미 그 일이 터졌을 때 우리가 요르단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한국 대표팀의 실패가 클린스만 감독의 감독으로서의 능력 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한국 대표팀의 탈락은 국가대표팀 운영의 문제, 그러한 섬세한 관계 간의 문제의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선수들의 능력, 팀으로서의 능력은 올바른 동료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동료애라는 것도 압박감 속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한국 선수들의 팀 정신이 탈락의 요인이었다라고 정말 한국 선수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컬럼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그 상황에 있었던 클린스만 감독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다가 클린스만 감독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변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실제로 앨런 시어러가 작성한 컬럼의 풀버전을 보시면 윌겐 클린스만이 한국 대표팀에서의 일을 굉장히 상세하게 소개하게 되는데요.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의 대회다. 우리는 반드시 우승할 것이다 라고 선수들에게도 말했습니다. 한국이 역사적으로 이 대회에 아시안컵에서 2번 우승했지만 1960년 이후 우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본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난과 비판이 있었지만 선수단의 분위기가 좋았다. 흥분이 고조되고 있었다. 요르단과의 준결승전 하루 전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팀의 불화나 관계의 문제가 본인이 부임한 이후 꾸준히 다뤄야 했고 해결해야 했던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변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상황을 소개하는데 요르단전 전날 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젊은 선수들 몇 명이 조금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탁구를 치기 위해 옆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약간 시끄러워지니까 손흥민 선수가 그쪽으로 걸어갔고 갑자기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서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소니가 손가락이 탈골된 이후 싸움이 코치들이 앉아있던 식당으로 옮겨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큰 싸움이 벌어졌고 팀 정신이 창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코치들과 스태프들에게 얘들아 다 끝났어. 지금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체력적으로 매우 강하고 투지가 넘치는 요르단을 상대할 수 있는 팀, 우리 팀은 아니야. 우리 팀엔 그런 케미가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또 유망주인 이강인 선수와 충돌을 한 사건은 사실 외국에서 보더라도 한국이 특히나 이제 이런 예의 범죄를 중시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매우 충격을 받았는데요. 결국 손흥민 선수도 유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이 상황에 대해서 주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사과도 했고 또 팬들에게 이강인 선수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락이 됐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언론에 나온 보도에서는 어린 선수들이 이 대회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팀 내 갈등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었는데 클린스만 감독은 아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었다면서 자기가 몇 달간 팀 관리를 못한 게 아니다라고 또 한 번 변명을 합니다. 그냥 선수들끼리 말다툼을 하다가 통제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완전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지막 순간에 승리한다거나 승부차기에서 승리한다거나 우리의 방식으로 팀으로 싸웠기 때문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우리 팀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축구계에 제가 또 직접 취재를 해봤던 많은 관계자들과 고위 관계자들도 이러한 문제가 꽤 오랫동안 있어왔고 심지어 벤투 감독 시절에도 아무래도 조금 선수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외국인 감독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고참 선수와 젊은 선수들 사이에 조금은 이제 심적 갈등들이 있어왔다. 그런 것들이 내재
정제되어 왔고 쌓여가다가 더 많이 자율적으로 더 느슨하고 아예 선수들을 방치하는 수준이었던 클린스만 감독이 오고 나서 대폭발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는 시선이 지배적입니다. 이건 저희가 믿을 만한 분에게 확보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클린스만 감독의 설명과 디애슬레틱의 보도는 완전히 클린스만의 입장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혹은 정말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죠. 대표팀 선수단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 자체는 리더로서 낙제점이라는 겁니다. 전술적인 능력뿐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매니지먼트도 최악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케인과 비슷하게 정말 좋은 선수, 최고의 선수인데 우승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도 네가 우승컵을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대표팀의 문제, 하룻밤에 고칠 문제가 아니었고 또한 손가락이 탈골됐기 때문에 경기력도 손흥민 선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한 번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싸움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손가락이 탈골됐기 때문에 경기력에도 지장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요르단전 패배는 내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손흥민 선수조차도 이런 상황에서 욱하는 마음을 참지 못한 거 아니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까지도 깎아내리는 발언을 클린스만 감독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의 세르부스 TV와 마찬가지의 대답을 하죠. 한국 문화에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고 한국 축구계, 대한축구협회는 우리 감독과 코치진에게 떠넘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잘못이 없다라고 또 한 번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럴 거면 외국인 감독을 애초에 왜 선임했느냐. 한국 감독을 선임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변명을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전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했던 한국의 감독들이 있고 너무나 많이 한국 대표팀의 감독직을 소홀하게 했던 본인이 너무나 과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유럽파가 많으니까 유럽을 많이 갔다. 유럽파를 가서 볼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안 합니다. 유럽파는 이미 확실하게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그들을 가서 볼 게 아니라 한국에서 새로운 인재, 새로운 포지션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또 그러면서 내가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낸 게 가족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었다는 것인데 처음에 부임할 때 한국에 상주하겠다, 한국에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애초의 말과 너무나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변명과 거짓말로 지금 본인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한국의 경기, 대학 경기도 받고 2군 경기도 받고 유소년 경기도 받다고 하는데 벤투 감독은 아예 파주 NFC에 매일 출근하면서 전 연령 대표팀의 경기를 다 받고 그런 경기들, 대학 경기, 2군 경기, 유소년 경기 보라는 게 아니라 K리그 경기라도 꼼꼼하게 체크해서 새로운 선수를 좀 발굴해봐라. 이게 팬들의 요구였는데 정말 딴소리,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제대로 토론회를 열어갖고 얘기하면 한마디 입도 뻥끗 못할 그럴 궤변을 외국에 가서 한국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클린스만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만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더욱더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ESPN의 전문가로 나서서는 토트넘의 시즌 리뷰를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혼자 힘으로 토트넘이 잘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를 치켜 세우는 것 같지만 마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주 뛰어난 감독이 아니야. 나보다 뛰어난 감독이 아니야. 손흥민이 개인이 잘해서 그렇게 잘했던 거야. 나도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 안 다치거나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은 우승할 수 있었고 더 좋은 성과 낼 수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진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들이 클린스만 감독은 자기 변호, 자신을 위한 인터뷰로 점철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의 행동을 곱씹어보면 영국 더선에 이 소스를 흘린 것이 클린스만일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직접 증거나 이것을 확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누구겠느냐 그럼. 누가 더선에 저 정보를 냈을 것이며 4개월 뒤에 더선으로부터 거액의 컬럼료를 받게 된 인물이 누구냐. 이런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례적으로 대표팀과 축구와 모든 애정이 너무나 강한 그 손흥민 선수가 이 요르단과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당시에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4강까지 갔기 때문에 어찌됐거나 경질에 대한 얘기들이 없었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과의 시간이 남아있는데 앞으로는 어떨 것 같냐고 했더니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저를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고 앞으로 미래는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문제는 소집이 돼야 하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얘기는 클린스만 감독이 자신을 안 뽑을 리는 없거든요. 내가 클린스만 감독이 있는 한 대표팀에 계속 생활을 할 마음, 동기부여가 생길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그 어떤 감독들보다 클린스만 감독에게 강한 분노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것을 또 하나 볼 수 있는 대목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항상 감독이 경질되거나 결별할 때 작별 메시지를 남겨왔던 손흥민 선수이고 아직도 무리뉴 감독이 경질됐을 때 남겼던 그 절절한 메시지는 남아있거든요.
콘테 감독에 대한 메시지도 한국 언론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나눴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고 다른 선수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었고 심지어 누누 감독과 결별할 때도 좋은 메시지를 남겼던 손흥민 선수인데 클린스만 감독, 대표팀 감독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손흥민 선수의 마음, 손흥민 선수의 평소의 인품과 인성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았는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이 사건이 수습되지 못하고 확산되고 이 사건이 한국 축구 전체를 흔들어 놓은 데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이 클린스만 감독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클린스만 감독에게 어마어마한 거액의 연봉을 주고 또 100억 원대의 위약금을 결국에는 한국 축구, 대한축구협회가 물게 만들면서 예산상의 문제를 야기했던 정몽규 회장이 정말 각성하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여론에 정말 가장 큰 쐐기를 박은 일인데요. 물론 정몽규 회장이 최근 현대산업개발의 스폰서십을 통해서 수십억 원의 돈을 협회에 끌고 와서 새로운 감독 선임에 쓰겠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클린스만 감독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이번에 제대로 된 감독을 정말 선임하지 못한다면 정몽규 회장은 정말로 큰 과오를 저질른 것이 바로 이 클린스만 감독 선임 일과 클린스만 감독이 야기한 문제를 통해서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클린스만 감독이 사태를 확산시키고 있는데요.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들은 이 충돌 과정 속에서 디스패치의 오보 논란도 있었고 수많은 가짜뉴스가 또 각종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무례한 조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발언으로 이 탁구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하지 말라고 좀 자중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드는 행동을 하긴 했지만 주먹을 날려서 얼굴을 때린다거나 손가락을 직접 탈구시키거나 이런 일은 아니었다라면서 이강인 선수의 법률 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서원의 김가람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고 한준TV에 따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해왔던 이강인 선수의 공식 대리인 K10의 김현준 이사도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멱살을 잡혔다 보니까 뿌리치는 것은 했지만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때리지도 않았다. 손가락을 탈구시키지도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또 이강인 선수가 결국에는 3월 20일에 당시 대표팀 소집 당시 태국과의 경기 훈련을 앞두고 대국민 사과를 했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는 품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와 연구에서 만나서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래도 우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게 됐다. 손가락 부상에 대해서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도 이제 그 이후 이야기를 자정해 왔었는데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선수들이 훈련하는 앞에서 선배들 앞에서 이제 고개 숙이고 사과 메시지를 남기고 이제 사과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거 협회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거냐고 했는데 이 상황은 또 저희가 유력한 관계자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가 공항이 아닌 형들이 있는 앞에서 사과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진행된 거라고 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후 수차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장면을 통해서 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찾아가서 사과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흥민이 형에게 여러모로 그 마음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고 존중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도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나 역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이 문제를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싱가포르와의 경기도 두 선수가 훈련 과정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좀 이제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가 멋진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경기의 폼을 열기도 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요. 지금 내 몸 상태 어느 때보다 좋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원정 월드컵 역대 최고 성적도 노리고 있고 또 2027 사우디 아시안컵까지 다시 한번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거든요. 그 의지를 이미 지나간 일로 더 이상 흔들지 않고 대표팀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좀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은 입 다물어야 되고 정몽규 회장은 정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현재 한국 축구가 선임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독을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클린스만 감독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걸 대한축구협회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클린스만 감독이 사람은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일이 정말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정말 가식적인 사람이었구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린스만 감독 정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축구를 위해서 부디 본인이 다 받기로 했던 위약금을 정말 포기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보고요. 한국 축구의 앞으로의 또 상황에 대해서 한준TV에서는 계속해서 독점 정보 또 팩트체크를 통해서 진짜 뉴스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